예, 이 헌재 담벼락에요. 무슨 감옥도 아니고 이런 철조망이 등장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라, 안 된다 기각하라, 각하하라, 온갖 전화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전화도 모자라서 팩스도 팩스 폭탄이 되어서 날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 또 학부모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이 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내란숙의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지나가는 거 못 지나가요. 막혀가지고 저로 돌아가야 돼요. 지나가자! 수영생 분이 학교 주차장에다 차 대놓고 그냥 막 나가시고 애들한테 욕설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지나가는 고학년 애들한테 너는 어느 쪽이야? 막 이러면서. 경기에 따라 이제 화가 나면은 어떻게 돌발 행동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줄 수밖에. 예, 장 변호사님, 여기도 차벽이 막 세워져 있습니다. 뭐 온통 다 막아놨고요. 이제는 탄핵 선고가 정말 임박하다 보니까 차도 못 다니게 한다고 하고요. 애들한테 애들을 맞고 너 뭐 탄핵에 찬성이야 반대 이걸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사회적 긴장도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아이들까지, 미래 세대까지. 대학교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하면 또 우파 유튜버들이 달려가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학생들 멱살 잡고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극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양극화에서 그치고 있나요? 아니요. 경제가 파탄납니다. IMF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동성이 지속되면 하방 리스크 가속화될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해외 기관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 본인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문영배 재판관을 특히 향해서 이 권한 대행이다 보니까 여러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들도 있고요. 전화 폭탄이 쏟아지고 있고요. 업무를 못할 정도로 또 탄핵 찬성을 또 주장하는 분들의 또 목소리도 점점 커지면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 영업 못한다고 하죠. 가게문 가급적 닫으라고 하죠. 또 현장에 있는 근처에 있는 기업들 가급적 선고일은 재택근무하라고 하죠. 학교 휴교하라고 하죠. 자, 가포비상 전체 경찰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가포비상령까지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이런 어떤 사회적 긴장 이게 좀 빨리 끝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장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초래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나 대통령만 책임이 있습니까? 야당은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 같은 감사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탄핵을 남발했던 야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도의 비난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입힐 것은 자명한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필 부대변인 탄핵 지금 29번 했고 지금 30번째, 31번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평,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 반대로 민주당은 왜 탄핵 여러 차례 해서 다 기각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느냐. 말만, 주어만 바꿔보면 똑같은 상태인데 이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우리 채널A 유튜브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민주당이 잘했다고만 할 수 있겠냐. 부족한 점이 있고 완전 무결하지 않다. 그게 다 그런 내용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29번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중복 빼면은요 23번입니다. 근데 그중에서요 직무정지 되신 분은 13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5번은 비상계엄하기 전인 거고 비상계엄 후에 8분이에요. 근데 그 8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선정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다 이 계엄과 관련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부족함이 있어서 성찰은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29번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 각각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좀 과도합니다. 예, 서정호 변호사님 웃고 계신데 과도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게 계엄 이후에도요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최재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은 이게 그 계엄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게 맞고요. 또 실제 이제 그 검사들 청문회 4명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출석 안 했더라도 계속 시도한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기로 한 거는 29번이지만 문제는 이게 협박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툭하면 지금도 이 심우정 탄핵가 있다. 또 최상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탄핵을 밥 먹듯이 한 게 없어요. 우리 헌정 이후에 예, 이제까지 총 3번입니다. 예, 헌정 이후에 70년 동안. 근데 지금 몇 번입니까? 이거 반성해야죠. 예. 자, 탄핵이 계엄을 유발했다는 국민의힘 쪽의 주장.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이 탄핵에는 이 헌법 질서 안에서 했고 계엄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양쪽의 주장이 너무나 엇갈리고 있습니다.